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6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1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0월 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갑술월 갑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은 갑목일간이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갑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10천간, 즉 10가지 천간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가지 천간이 있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러한 글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글자는 뭐냐면 여기 있죠. 첫째 천간 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10천간, 첫 번째 천간이라고 해서 10간의 첫 번째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거북의 등딱지, 뭐 조갑이라든가 뭐 이렇게 씨의 껍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갑이라고 하는 글자의 모양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 같은 것이 봄에 이게 새싹이 나오면 나무 껍질을 이파리가 뚫고 나오는 그 새순이 뚫고 나오는 그런 모양을 이 갑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북이 등가죽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들이 이렇게 약간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나 있잖아요. 이 모양이 거북의 등 껍질 닮았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갑자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 오행으로 봤을 때 양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양목 너무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비유를 많이 하죠. 그래서 대립목이다 라고 해서 나무, 큰 나무도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나무 뭐 있어요? 소나무 같은 거 있죠. 옛날 궁궐을 짓거나 사찰을 질 때는 나무 같은 거 있죠. 적송 같은 거 굵은 그런 나무를 가져다가 약간 바닷물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담가서 이제 몇 년 놔두게 되면 나무가 뒤틀어질 대로 뒤틀어지면 그 나무를 갖다가 이제 잘라다가 궁궐을 짓고 있죠. 그냥 간단하게 말리면은 나무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형이 되다 보면 건물 자체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물에다가 오래 소금물 같은 데다 오래 놔두게 되면 나무가 이제 변형이 되면서 더 이상 변형되지 않을 때 그때 나무를 잘 말려가지고 이제 기둥이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이렇게 쓰는 그런 용도가 있었죠. 그래서 소나무라든가 은행나무 같은 것도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백나무 있죠. 편백나무 이런 것들 다 갑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갔을 때 위로 쭉쭉쭉쭉 곧게 뻗어져서 자라는 나무들을 대개 갑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넝쿨져서 간다거나 호박 넝쿨이라든가 칡넝쿨처럼 이렇게 감고 자라나거나 아니면 그냥 땅에서 이렇게 작게 자라나는 것들, 이거는 갑목 과 대비되는 나무목이라고 해서 그는 을목, 음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전나무, 은행나무, 편백나무 같이 곧고 큰 나무를 이렇게 갑목이라고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이러한 갑목은 뭐예요? 아까 언뜻 말씀드렸지만 이 갑목이 오래 자서 10년 이상 넘게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이 나무를 갖다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절단해서 이렇게 궁궐의 기둥이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쓰는 그러한 제목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동량지목이라고 하고요. 또는 지체로 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꼭 이렇게 궁궐의 대들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은 나무 같은 거는 잘 자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집 안에 있는 어떤 문틀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가구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 수, 탁자도 의자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선주 때 이제는 아들이 태어나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딸이 태어나게 되면은 이제 옛날에 시집을 이렇게 보낼 때 그냥 맨손으로 밍숭밍숭 보내면은 그 딸이 가는 시댁에서 이제 구박을 받고 하니까 딸이 태어날 때 오동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를 이제
산에다가 이렇게 심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이제 딸이 시집갈 때쯤 10년, 20년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나무도 그만큼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그때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그 큰 나무를 갖다가 베어가지고 시집갈 때 장롱 같은 거라든가, 이게 여자들 옛날에는 그 화장할 때 화장 그 거울 명경 같은 거 이렇게 받칠 수 있는 그러한 장식장 같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 그런 거 이렇게 오동나무라든가 이렇게 좀 좋은 나무 심어놨다가 이렇게 시집갈 때 혼수를 이렇게 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것 쓴 용도는 꼭 동량지목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장식장이라든가 장롱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무로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장롱 같은 거 괜찮은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십 년, 수백 년 가도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아주 괜찮은 장롱들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골동품이라고 해서 매우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목이 됐을 때, 이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자란 나무를 뜻하는 거예요. 다 자란 나무. 이룰 성자에다가 나무 목자를 써서 성목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나무가 다 자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 자란 나무는 더 이상 키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배에서 어떻게 돼요? 말씀드렸지만 기둥, 대들보, 이렇게 어떤 장식장 같은 걸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 자란 나무는 베어야 되죠. 그 벨 때 쓰는 것은 뭐예요? 요즘 같으면 전기톱이라든가 옛날 같으면 도끼 같은 걸로 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도끼, 경금이라고 하는 전기톱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 도끼가 묻으면 나무를 벨 때 어떻게 돼?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두들겨 패서 나무를 못 쓰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경금을 잘 불로 다스려서 날카롭게 만들어야지만 나무를 어떻게 돼요? 깔끔하게 정리정돈해서 기물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목공소 같은 데 가면 전기톱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패 같은 것도 다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대패라든가 톱 같은 것을 어떻게 돼요? 경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쓰다 보면 대패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무뎌지게 되면 이제 잘 갈아서 불로 잘 연마를 해서 또 날카롭게 벼러서 또 나무를 자르게 되면 딱딱 아구가 맞게 이렇게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어서, 옛날에 진짜 장인들은 못을 쓰지 않고 그냥 나무만 가지고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요즘은 이제 못을 좀 많이 쓰지만 옛날 전통 가옥은 못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못이라고 하는 게 녹이 쓸게 되면 뭡니까? 그게 잘 틀어지거나 해서 오래 버티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못을 쓸 때는 그것이 잘 녹슬지 않도록 열 처리를 잘 해서 지어야지만 어떻게 돼? 그 집이 무너지지 않겠죠. 일단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목이 된다라고 하면 경금이라과 정화 가지고 조화를 잘 이루어 주어야지만 감목이 동량지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간목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계절, 술월입니다. 그래서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 인묘지는 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크게 사오미는 남방, 화, 여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지금 신유술월은 서방금이면서 가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은 북방수로서 겨울에 해당이 되겠죠. 한번 써볼까요? 그냥 심심한데, 인묘진은 어떻게 돼? 이거는 동방목이면서 이거는 뭐예요? 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오미는 남방이죠. 남방 화에 해당이 되면서 계절로는 여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지금 신유술은 이거는 서방금에 해당이 되죠. 서방금. 그래서 이때는 계절로서 봤을 때는 가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이라고 하는 이때는 뭐예요? 북방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겨울에 해당이 되는데 잘 보시면은 인묘진 동방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묘진 이때는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사령을 하기 때문에 왕한 것이고요. 사오미는 남방화라고 해서 남쪽을 뜻하면서 화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화가 굉장히 왕하다. 그 다음에 신유술은 서방, 방향으로는 서쪽이면서 금이 세력을 얻기 때문에 금이 왕하다. 그 다음에 해자축은 북방, 북쪽에 해당이 되면서 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가 굉장히 왕하다. 계절로서는 인묘지는 봄에 해당이 되고요. 사오미는 여름, 그 다음에 신유술은
가을, 그다음에 해자축은 겨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초가을에 해당이 돼서 초추라고 하는 것이고요. 유월은 가을 중에서도 이제 가운데 끼어 있다고 해서 중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마지막이라고 해서 모추 내지는 개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인월은 초춘이 되겠죠. 초춘. 그 다음에 묘월은 중춘이 될 것이고, 진월은 개춘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은 해월은 초동이 될 것이고, 겨울 동자를 써서. 그 다음에 자월은 중동이 될 것이고, 축월은 개동 내지는 모동이 될 것인데, 나머지는 그렇게 똑같이 초, 중, 모 내지는 개자를 붙여서 그냥 추나 추동 붙이면 다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늦가을이죠. 늦가을이면서 모추 내지는 개추라고 한다라고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개추 마지막 가을이고, 이것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겨울로 넘어가기 때문에 매우 쌀쌀합니다. 오늘도 어저께 엊그저께 비가 살짝 내리고 나서는 기온이 벌써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을로 접어들수록 비가 오게 되면은 기온은 몹시 떨어지고요. 지금은 이제 최소한 두껍지는 않더라도 약간 얇은 패딩 정도는 입어야지만 아침 저녁으로, 낮에는 뭐 그래도 크게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좀 기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감기 같은 거, 독감 같은 거 걸릴 수가 있겠죠. 신유술월에는 진술충미월이 사계절이잖아요. 사계절이 아니라 사계월이잖아요. 진술충미가.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일교차가 심할 때 같은 경우 되게 환절기라고 해서 이때는 건강에 약간 이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건강에 유의해야 할 때가 진술충미월이다. 왜냐하면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약간 변동 변화가 많고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그런 변동 변화에 잘 적응을 하면 모르겠지만, 적응이 안 됐을 때는 이럴 때 약간 건강이 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술월 같은 경우 말씀드렸지만 겨울로 넘어가기 때문에 매우 차갑다, 그래서 한량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술월은 6월도 그렇고 술월도 그렇고 날씨는 매우 건조한 그러한 날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어떠한 환경이 될까요? 날씨는 차갑고요.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은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 기, 포, 신 해가지고, 목은 포를 일으키는 것이 신에서 일으킨다라고 하죠. 그래서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포태양생 육대가나 세병 사묘를 말하는데, 이거는 제 강의 중에서 포태법을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신월의 신월은 목이 어떻게 돼? 이때가 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월은 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같이 술월은 어떻게 돼요? 술월은 이때가 양에 해당이 돼요. 양지. 그래서 양지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아직은 목이라고 하는 것이 왕성한 세력을 얻지 못하고 기세가 매우 약한 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또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간목이 술월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나무가 매우 차갑고 건조한 때 태어난 것에 해당이 되어서, 작은 목이 건조하면 어떻게 돼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고사할 수가 있겠죠. 고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무나 풀이 말라서 죽는 것을 고사한다라고 해요. 고사. 그래서 작은 간목이 술월에 태어났을 때 물이 없게 되면 고사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간목 자체가 성목이 되었을 때 경금으로서 작벌을 해서 뭐 동량지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구라든가 이런 걸 만들 수 있겠지만, 이거는 나무가 좀 컸을 때 큰 기둥, 큰 대들보로 쓸 수 있는 것이지, 나무가 이렇게 작을 때는 그거 베면 어디다 쓸 거예요? 큰 제목으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뭐 잘해봤자 뭐 뗄나무 정도로밖에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간목이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나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금을 쓰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나무를 좀 더 키워야지만 큰 제목이 되어야지만 이때 작벌을 해서
동량지목으로 쓰게 되면 큰 제목으로 쓸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간목이 수월에 태어났는데 지지로 임목을 보게 되고 다시 뭐 시지에서 묘목을 다시 봤다, 이런 경우에는 술월이라 하더라도 간목 자체가 타 지지로 해서 뭐 이렇게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게 되면 술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간목이 세력이 있어서 굉장히 큰 나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작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경금을 쓰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국세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별격이죠, 오히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간목이 술월에 태어난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포태법상 매우 작은 나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작은 나무는 어떻게 돼요? 좀 더 키워야지만 큰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건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물을 얻어가지고 간목의 뿌리, 줄기를 배양시켜 주는 것이, 그래야지만 간목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물을 얻어서 간목의 뿌리, 간목의 기둥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술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건조한 마른 땅이기 때문에 간목이 마른 땅에다 뿌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모종이라든가 씨앗을 심을 때도 마른 땅에다가는 파종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봄 같은 때에 봄에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바싹 말라 있으면 거기다 대고 우리가 모내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물이 있어줘야지만 논밭이 촉촉해지고, 특히 논 같은 경우에는 수전 농업이라고 해서 물이 충분히 있어야지만 거기다가 노타리를 치고 거기다가 모내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른 땅, 이 수토라고 하는 것이 마른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얻어야지만 마른 땅이 촉촉하게 돼서 간목이 거기다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수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개수라고 하는 것, 내지는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수 또는 개수를 얻어서 토를 촉촉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간목의 뿌리를 배양시켜 주게 되면 간목이 잘 자랄 수가 있겠죠. 근데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더 건조하지만 또 뭐라 그랬어요? 차갑다 그랬잖아요. 기온이 좀 차갑다 그래서 화 같은 것이 있어 주게 되면은 차가운 날씨를 좀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간목이 좀 더 자랄 수 있는, 간목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해서 간목이 좀 더 자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수월에 태어났을 때 정리를 하자면, 수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약한 간목의 기운을 임수 또는 개수, 여기서 임수 또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육친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인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인성. 그래서 인성인 임계수로서 간목을 도와준다, 즉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화를 얻어서 간목의 어떤 기운을 바깥으로 유통시켜 주게 되면 제목으로서 큰 나무를 얻는 것과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간목이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걸 보게 되면 이걸 갖다가 목화통명이라고 해서 간목의 어떤 내재적인 기상을 겉으로 이렇게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간목의 화를 보게 되면 목화통명, 즉 간목이 활짝 어떤 이파리라든가 꽃을 피우는 그러한 형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언변이 좋은 사람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특출나게 좋은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간목 일간이 왕한데 병정화를 봐서 목화통명이 되게 되면 되게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목이 수월에 태어났을 때 작은 간목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고 간목이 지지로 뿌리가 좀 튼튼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능히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써서 간목을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정화 없고요, 개수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경금 같은 것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유술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죠. 금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가 있는 중에 경금만 투출하게 되면 일간 자체 간목은 약하고요. 토 왕하죠. 그 다음에 금도 왕하게 되죠. 그러면 일간은 약하고
재성인 토와 칠살인 경금이 왕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거는 재살태왕한 사주 명식이 되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사주 국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수월에 태어났을 때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수, 즉 인성을 대표하는 개수, 그 다음에 식상을 대표하는 정화 정도 있어주게 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명식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간목일간이 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겠고요. 이거를 갖다가 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양목인 간목이 뭐예요? 양토인 술토를 본 것이죠. 간목이 토를 보게 되면 간목 입장에서 토는 뭐예요? 재성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목이 양이고요. 토도 재성이 토도 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대양은 어떻게 돼요? 양대양 음대음은 편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편제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술월이라고 하는 때는 포태법상으로 토는 왕하지만 일간 목 자체는 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하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신약한데 재성은 왕하다라고 해서 신약 제왕 내지는 제다 신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서 다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특출하게 되면 이거는 일간은 약한 중에 재성이 왕한 중에 다시 또 관살이 왕해지게 되면 이거는 재살태왕으로 사주국세가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편제격이 중요한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신약 제왕, 제다 신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살태왕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다 신약이 됐든 재살태왕이 됐든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일간이 왕하게 되면 재성도 관성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간이 약해서 재성도 관성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 관성으로 인해서 간목을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목을 갖다 이때는 그야말로 파극해서 어떻게 돼요?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잔목 있죠. 잔목. 뭐 이상하게 크지도 않고 고든 나무다는 그냥 쓸데없는 잔목이 약한 그런 잔목이 경금왕한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잘려다가 그냥 화목으로서 땔감으로서의 용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 약한 일간을 일단 생조 내지는 같은 목 비견 겁재로서 약한 간목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거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진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토. 자, 진토와 술토가 있죠. 술토 대표적으로 이거는 둘 다 지지로 토에 해당이 되면서 이거는 둘 다 양토죠. 축토나 미토는 둘 다 음토인데 오늘은 이 진술토에 대해서만 살짝 알아보도록 하죠. 지장간으로 봤을 때 진 중에는 을목 뭐예요? 개수,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술토에는 지장간이 무엇이 있냐면 신금, 정화, 그 다음에 뭐예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똑같은 무토가 있긴 하지만 둘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얘는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토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토이지만 얘는 습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토라고 하는 것은 화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흙이 땅이기 때문에 얘는 건토 내지는 뭐예요? 이거를 갖다가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간목이 진토를 보게 되면 똑같은 토라 하더라도 을목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수는 간목을 생조해 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중 안에 있는 을목이 있기 때문에 미약하지만 간목이 통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토라 하더라도 술토 안에는 신금은 뭐예요? 목을 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술토 안에는 간목이 뿌리를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토를 얻었다 하더라도 갑진일주하고
갑진일주가 있을 수도 있겠고 갑술일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향적으로 놓고 봤을 땐 갑목이 일지에서 똑같이 뭐 술토를 보고 진토를 봐서 똑같은 토를 본다 하더라도 갑진일주가 좋을까요? 갑술일주가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거는 일주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정확히 갑술일주가 좋다, 갑진일주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사주에 수국이 형성됐을 때는 갑진일주보다는 갑술일주가 좋을 것이고요. 사주에 화가 많을 때는 갑술일주보다는 갑진일주가 좋습니다. 그거는 사주 전반적인 어떤 짜임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갑진, 갑술만 놓고 봤을 때는 갑목이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갑술보다는 갑진이 나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계절에 해당이 됐지만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매우 건조하고 차가운 때죠. 어떤 때 갑목이 더 뿌리를 내려서 더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술보다는 진이 있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갑술일주인 사람들보다는 갑진일주인 사람들이 조금 더 생동감도 있고 좀 뭐라 그럴까 좀 마음의 여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술일주가 나쁜 건 아니지만 약간은 좀 삭막한 처지의 환경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은 조급해질 수도 있겠고요. 좀 사람의 겉으로 봤을 때 인정이 좀 없어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진토하고 술토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비단 이것은 갑목, 갑진, 갑술 일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임진, 임술도 그럴 수도 있고요. 경진, 경술도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무지, 무술도 마찬가지로 지지에 진이 있느냐, 술이 있느냐에 따라서 성향 자체가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지에서 진을 보게 되니까, 진토를 보게 되니까 월지에 있는 술토하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진술충이 되죠. 진술충이 되다 보면은 중요한 것은 토충이 되면은 뭐가 깨지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술월에 갑목이 태어났을 때 필요한 거는 나와 같은 무리인 목과 나를 생존해 줄 수 있는 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술 중에 있는 신금정화보다는 진 중에 있는 을목개수가 나한테 더 중요하고 필요한 건데 진술충이 되게 되면 토충은 뭐라고 써요? 붕충이라고 그랬죠. 토충은 붕충이에요. 토충은 붕충. 그래서 이렇게 토가 충하게 되면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수는 토에 의해서 매몰되는 것이고요. 목은 어떻게 돼요? 토가 많아지면 토다 목절이 되죠. 토다 목절이 되고요. 을목은 토다 목절이 될 것이고요. 개수는 어떻게 돼요? 매몰될 겁니다. 그러면 갑목이 필요로 하는 을목 개수가 다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진토가 거의 뭐 술토하고 똑같이 메마른 땅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술충이 돼서 이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는 당연히 나쁘죠. 좋지 않습니다. 갑목이 필요로 하는 을목 개수가 다 깨져버린 것에 해당이 돼요. 이때 뭐 신금 정화가 어떻게 된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갑목이 필요한 거는 신금 정화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이 없어지느냐 깨지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을목 개수가 토다 목절되고 그 다음에 개수가 매몰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신금 개수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목 자체가 더욱더 약해지고 더욱더 재다신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지를 보게 되면 연지는 해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중에 있는 개수 을목을 쓰려고 했는데 진술충이 됨으로 인해서 진중 개수 을목을 쓸 수가 없겠고요. 그래도 다행히 연지에 있는 해수를 얻게 되죠. 해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어요? 무토, 갑목, 임수가 있죠. 이거를 갖다가 거꾸로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임수, 갑목, 무토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외우실 때는 초기, 중기, 본기 순서대로 외우는 것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분들은 이걸 반대로 임수, 갑목, 무토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항상 초기 내지는 여기, 그 다음에 중기, 본기 내지는 정기 순서대로 외우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해종에 있는 무토는 크게 용도는 없습니다. 크게 뭐 쓰임새는 없지만은 갑목이 이 해종에 있는 갑목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 즉 통근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해중에 있는 임수는 간목을 생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해수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용신, 이것이 용신일 수도 있겠고, 내지는 이것이 약신, 내지는 이것이 희신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사주 전반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하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월간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중하기 때문에 제다신약이면 어떻게 돼요? 약한 간목을 인성으로서 도와주거나 같은 비견 겁재로서, 특히 간목은 겁재인 을목보다는 간목이 있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야지만 이 왕토를 비견이 간목으로서 같이 제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돼? 군비쟁지라기보다는 재성을 나누어 갖는다. 나눠서 담당한다. 해서 이거를 갖다가 분재한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분재. 자, 그래서 간목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문제는 뭐냐면 기토가 연간에 이렇게 투출되게 되면 이것은 기토가 요 연간에 있는 기토하고 얘하고 합을 하게 되니까 얘가 기반이 됩니다. 이것도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얘가 여기에 있고,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쟁합이라고 해서 투합이라고 해서 합이 잘 인정되죠. 서로 합하려고 하니까 남자 입장에서 나와 같은 무리가 여자를 하나 놓고 서로 합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결코 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기토는 나의 소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월간에 있는 간목의 소용이 되니까 이렇게 묶여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간목이 나를 도와서 재성을 좀 같이 분재해 줬으면 좋겠지만, 이가 어떻게 돼요? 기토하고 합을 안 하고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간목은 의지할 때라고는 연지에 있는 해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글자를 보는 것이 이 사주를 중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가 됐을 때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자수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진술충이 된다 그랬죠. 얘하고는 충이 됩니다. 진술 충이 되겠죠. 그죠? 근데 자수가 있게 되면 진술충에 그죠? 자수가 있게 되면 자진 수국이 돼요. 자진 합이 되죠. 자진 합해서 수국이 되는데, 합이 되니까 뭘 볼 수가 있냐면, 충이 돼서 이렇게 자진이 합하게 되면 합해서 충이 되지 않느냐, 즉 충중봉합이 되느냐, 충봉합이 되느냐, 이것이 좀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술충이 됐을 때 진중에 있는 개수, 을목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합이 되게 되면 수가 살아나게 되겠고, 진중에 있는 을목도 파극당하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충중봉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진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깨져 있는 상태고요. 그냥 자수만 살아나게 되죠. 또 진술충이 되게 되면 아무리 자수 해수가 있다 하더라도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 수가 어떻게 돼요? 약간은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약간의 충중봉합이 되느냐 내지는 충중봉합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주 국세가 좀 많이 달라지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충중봉합이 되지 않고 진술충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 자수의 생조를 받을 수 있고, 여기는 생조만 받는 것이고요, 여기는 생조에다가 뭐예요? 통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로서 이제 간목을 생조해 주게 되는 것인데, 이거 잘 보세요. 토가 3개죠. 하나, 둘, 3개가 되겠고, 목도 어떻게 돼요? 하나, 둘, 3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자수가 수를 생각하게 되고, 여기 해수도 수를 생각하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목이 토보다 더 왕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토가 왕할까요? 목이 왕할까요? 토요? 목이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개수를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개수를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월령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천간에 있는 것은 반드시 지지로 뿌리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천간에 있는 것이 지지가 뿌리가 없게 되면 그거는 뭐예요? 나무가
있긴 있는데 뿌리가 없으면 죽은 나무, 필요 없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진월에 토가 있어서 진술충이 된 상태에서 기토까지, 물론 요 감목하고 이 기토하고 서로 묶여버리기 때문에 이거 뭐이 감목도 용도가 없는 거고 이 기토도 용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냥 목이 왕하냐 토가 왕하냐라고 놓고 봤을 때 수생목하고 목이 세 개니까 목이 왕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토가 왕한 걸로 놓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갑자시가 이러할진데 갑술시면 어떻게 돼요? 갑술시는 더더군다나 이것도 갑목색의 수가생하고 토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뭐 비등비등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월등하게 이거는 목보다 토가 더 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목이 왕하다, 일간이 왕하다, 일간이 신강하다 이렇게 보면 사주 거꾸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천간에 있는 것은 지지에 뿌리를 두느냐 안 두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천간에 두 개 있는 것보다 지지로 하나 있는 것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무 뿌리가 있으면, 나무 뿌리가 상하지 않고 있으면 나무는 언제든지 자랄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천간에 있는 것이 뿌리가 없거나 내지는 뿌리가 있는데 상했거나 하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무성하다 하더라도 금방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월지를 어떤 오행이 차지했느냐, 그 다음에 천간에 있는 것이 뿌리가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만약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수월이 아니라 이것이 인월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월등하게 다시 목이 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월지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왕세가 크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 일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누차에 거쳐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이렇게 어떤 것이 왕하냐, 어떤 것이 약하냐 이런 거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진시 한 번 더 보죠. 뭐 무진시 보면 이거 당연히 토가 왕하죠. 제다신약이죠. 뭐 의지할 때라고는 해중에 있는 임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진중에 개수을목, 이건 뭐 진술충도 깨졌고 여기에 있는 뭐 진중에 개수을목인데, 이렇게 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중에 있는 개수는 뭐예요? 저 밑에 아주 저 깊숙한 땅 속에 자작자작한 물기 있는 정도 가지고는 갑목을 생조하거나 갑목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결국 제다신약의 인수를 용신으로 쓰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울로 대운이나 세운에서라도 수목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본다라고 하면 여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수목운으로 쭉 진행을 하게 되는데, 반면에 남명인 경우에는 뭐 임계 대운은 지지를 중시 본다고 했잖아요. 신유운에다가 개수 투출을 하게 되니까, 물론 대운에서 들어오는 임수 개수가 있어서 목을 생해주는 것은 괜찮다 보더라도 토금이 왕해지게 되면 오히려 갑목이 약해질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화운 이렇게 가게 되면 화운으로 가게 되면 결국 그 화는 다시 토를 생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수목운으로 가서 울로가 순탄하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남명인 경우에는 이렇게 물론 초년 신유운이 임계수가 투출해서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지만 이렇게 화운일 때는 무진대운까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는 그러한 좀 안 좋은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뭐 어떻게 돼요? 연지에 있는 인성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바로 오늘의 명식의 짜임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지 않은 생시들이 오늘은 좀 많이 있네요. 자, 이거는 각자 한 번씩 대입해 보면서 한 번씩 더 궁리를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